자, 월간락사 13회 9월 16일 13회 녹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의 메인 타이틀은 손준호 승부조작이 진짜라고? 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대표팀 축구부터 해가지고 국내 축구 토크 그리고 해외 축구 토크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대표팀 축구 토크부터 먼저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요 건에 대해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 오늘 안타깝게도 채아님이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채아님 대신해서 MC를 맡은 이제 노지선이고요. 계속 참여하고 있는 프로페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엄교수입니다. 한동안 좀 재연생이 바빠서 아예 거의 하차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추석 연휴고 해서 시간이 돼서 특별 게스트 겸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좀 잘 부탁드리고요. 언제 또 제가 올지 모르겠는데 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 내서 한번 오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한 게 언제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네, 몇 개월 됐을 거예요.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뜨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표팀 축구 토크. 바로 첫 번째 주제는 홍명보호의 월드컵 예선 2연전 객관적인 평가는? 으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홍명보의 전술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두 경기를 어쨌든 꾸역꾸역 보기는 했어요. 방송 리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팔레스타인전은 그래도 설마 어쨌든 저희 홈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팔레스타인과 전력차가 적은 차이는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저번 한 4대0 예측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쨌든 승점 3점은 따야지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명보를 너무 좋게 보셨네. 그래도 네. 감독이 없어도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봤을 때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홍명보 가장 울산에 있을 때 가장 안 됐을 때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그랬고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잔디 컨디션이 아예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핑계는 핑계겠지만 그것도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잔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팔레스타인전하고 오만전이랑 같이 합해서 비교해보면은 솔직히 이전에 했던 그 양반하고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다. 클. 진짜 다를 게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 큰일 났네. 뭘 하려는지 모르겠고 그냥 선수들 개개인 능력으로 박아놓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손흥민이 그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 전 그것도 의문이에요. 근데 그나마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최근까지 K리그 감독으로 있었고 선수들을 어쨌든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게 울산 팬들이 가장 올해 시즌 시작할 때부터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패턴을 익혔는데 대응이 없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변상환 감독도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김판구 감독이랑 비교되는 게 벌써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데에서 흔한 말은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시형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앉아서 그냥 이 사람은 진짜 그 감독이라는 직함 달고 예전에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독이라는 직함 달고 직관하러 온 건지 아니면 경기를 진짜 전술을 해서 그 선수들한테 그 어떤 책임을 부여해가면서 이걸 경기를 하게끔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좋게 말하면은 매니지먼트는 감독이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제 선수들 믿는 건데 근데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선수들한테 그냥 하라고만 그냥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해줘 축구. 네. 직무유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울산에 있을 때도 좀 홍명보가 전술가로서의 역량을 보였던 적은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장 많은 게 김동훈 감독이 어쨌든 거의 이제
좀 안 되어 가고 있는 팀 갖다가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침 우승 시켰고 네. 리그에서 계속 뭐가 할 때마다 안 돼서 계속 준우승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홍명보 감독이 다시 어떻게든 재정비해가지고 일단 우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2년 동안.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년차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2년차 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 이게 좀 선수발로 가는 것 같다. 그쵸. 사실 뭐 네. 그 스쿼드면은 어쨌든 우승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스쿼드인 것도 사실이고 뭐 근데 객관적으로 좋은 스쿼드니까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전북은 그쵸 나락이었고 지금. 그때는 네. 포항도 솔직히 김기동 감독이 있었지만은 부상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외에 솔직히 딱히 광주가 뭐 이슈이긴 했지만 광주도 뭐 상위 스플릿 네. 달성으로 이미 초과 달성이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나중에 남의 팀들을 이제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임팩트 있었던 팀이 있었냐? 대전 말고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쵸. 대전도 솔직히 말하면 울산한테 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했었지만은 그만큼 그때는 다 이제 평준이었단 말이죠. 전력이 차이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시즌보다는 팀이 완전 바뀌었고 그쵸. 김천 뭐 완전히 틀리고 뭐 강원은 말할 것도 없고 포항도 그렇고 물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1인을 하고 있어요. 김판구 감독이 다시 또 그쵸. 팀을 잘 수술려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김판구 감독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홍명보 김판구- 감독이 있었으면은 절대 이 성적 못 냈다. 그만큼 울산 팬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나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나갈 때는 좀 충격이 컸지만은 네. 네. 그것도 막상-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갈 때 뒤통수 때리고 나간 거에 대한 그런 감정이 플러스 돼서 오히려 나가줘서 네. 고맙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쵸? 네. 네. 진짜 그 홍명보 마지막 경기 그 다들 팬들의 배신감 느꼈던 그 모습 생각하면은 아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우리 팬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국대 감독 간. 더 좋은 분을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울산한테는 잘 된 건데 그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근데 저도 얘기를 하자면 그걸 봤었어요. 울산 선수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인터뷰하면서도 간혹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약간 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홍명보 감독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고 좀 더 선수 개인의 자율에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좋게 말해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상 야 너 그냥 위로 올라가 너 이렇게 할 때 뭐 내려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팀이야! 그냥 그거밖에 할 줄 모르고. 아니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신뢰도가 없는 상황에서 막 라커룸 들어가지고 대표팀 감독일 때 라커룸 들어가지고 이게 팀이야 이래봐요. 진짜 뺨 맞아요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신뢰성도 없는데 신뢰도도 떨어진 상태인데.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대표팀에서 홍명보 울산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 빼고 과연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 그것도 궁금해요. 해외파 중에 솔직히 말해서 홍명보 감독보다 커리어 높은 선수들 어마어마해요. 그쵸. 근데 아 그리고 물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의 커리어만 보면은 뭐 역대급 선수인 건 맞지만은 클럽 커리어로 보면은 사실 격차가 좀 있잖아요. 많죠. 그 솔직히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재나 손흥민이나 이제 그 뭐 이강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되게 명장 감독들을 많이 거쳤잖아요. 그쵸. 뭐 손흥민 같은 경우 무리뉴도 경험했었고 그쵸. 그 손흥민 선수나 이런 그냥 제 내피셜이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와 씨발 무리뉴 보다가 그 사람 보니까 와 어떻게 감독직을 저렇게 하고 대표팀 감독을 하네. 그러니까 김민재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스팔레티랑 네, 투엘 보다가 홍명보 보니까 체급 싹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하면. 이강인도 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아기레 감독도 이강인 잘 썼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저기 지금 루이스 엘리케 감독도 네.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번 경기 때 역대급 활약도 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김민재고 손흥민이면 딱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씨발 내가 감독해도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나중에 그런 선수들이 아니 솔직히 황희찬 같은 경우는 로페테기 밑에 있었어요. 한 그러니까요, 시즌이지만 아,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호날두가
월드컵에서 감독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손흥민이 홍명보 어깨를 잡고 막 이러고. 만약에 이거 만약에 가정이지만 네. 만약에 그 짤이 나오면 진짜 기대돼. 진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여러 번 기대되는 거긴 한데 이게 손흥민이가 못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대선배를 그렇게 흔들어서 지킨다는 게 근데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손흥민 욕하는 게시글 별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니 그쵸. 물론 모르지. 오죽했으면 저럴까? 오죽했으면. 네. 근데 또 손바만큼 손가도 많아서 또 몰라요. 막상 그 생각 터지면은 하여튼 다시 그 주제로 들어가면은 아무튼 뭐 어떻게 1승 1무긴 한데 솔직히 성적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벤투 때도 똑같았으니까. 근데 벤투 때도 첫 경기는 비겼어요. 아, 그쵸. 네. 그때 그 다음 경기가 뭐 어디였더라?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대0으로 권창훈이 골 넣어가지고 그때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여론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비교할 게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벤투는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쵸. 지금 홍명보는 자기 커리어에서 최종 예선 첫 번째란 말이에요. 최종 예선도 아니에요. 그냥 월드컵 예선 첫 번째 경기. 그렇죠. 그리고 벤투와의 차이는 어쨌든 벤투는 첫 경기 때부터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보였어요. 확실하게 있었죠. 네. 전수가 안 나다 뿐이지. 그게 점차 이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고 그러면서 좀 더 완성돼 가서 이렇게 월드컵에서 그런 결과를 냈던 거지. 첫 경기 때부터 뭘 하려는 건지는 알겠다 정도는 나왔어요. 그게 근데 아마 시발점이 됐던 경기가 아마 그때 안산에서 있었던 시대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2대1로 이제 손흥민이 극장결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타더니 막 쭉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근데 어쨌든 홍명보는 뭐 축구 평론가들도 말하고 뭐 그 유튜버들도 말하고 항상 통일되는 게 뭘 하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거 저희가 홍명보 감독을 봐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래 봐온 감독인데도 네. 전술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임생 그 전력 강화 기술위원장이 말했던 라볼피아나를 쓰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라볼피아나가 뭔지는 알고 얘기했을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짓거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홍명보 말고 솔직히 김판구 감독이나 김은중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대표팀 감독 자리에 앉혀도 이것보단 잘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아니 그리고 그때 감독 하겠다고 줄을 섰잖아요, 다들. 그리고 어쨌든 오만이나 아시아 팀들의 그 팀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퀄리티 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뭐 황희찬 이런 선수가 뛰는 팀인데.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준혜수를 데리고 오지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무위키에서 개우라고 해서 나와서 보고 있는데 라볼피아나를 수비형 미드필더 활용한 빌드업 전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들 FM 같은 데서 흑백이나 포리베로라고 알려진 전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드업 위주로 쓰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변형 3백 우리는 말하면. 근데 일단 우리는 변형 3백 안 썼어요. 포백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빌드업 전술이다. 우리 지금 정우영, 박용훈 뭐 제대로 빌드업 하는 경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1, 2차전. 사실 빌드업이 되는 수비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리고 그나마 기성용? 아니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전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1, 2차전 때 나왔던 전술이 뭐냐면은 중원을 삭제한 전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무슨 라볼피아나야. 요즘에 FM에서도 라볼피아나 안 써요.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시대가 지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만큼 유행 지난 건데.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 그냥 행정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솔직히 행정가로서의 홍명보는 뭐. 아니 그때는 솔직히 그 양반을 욕하면 안 되는 시기였던 거라. 그때는 그 업적을 쌓은 게 몇 갠데 그래도 자기가. 근데 아직도 진짜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기가 찬 게 아니 자기가 만들어놓은 규정 아니야. 벤투 감독 선임할 때도 자기가 면접 다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걸 자기는 기억이 없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술이 있었나라고 질문했을 때 전술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술이 없고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런 선수들한테 해조, 흔히 말하는 해조 축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자기는 전술이 완벽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수들이 못 따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던데. 아니 감독이라면은 그거를 거기서 선수 탓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지금 기싸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비춰지는데. 아니 터서 진짜 만약에 선수단 수준이 진짜 낮아서 그렇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안 되죠,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했던 거랑 이따 좀 이따 얘기했지만 손흥민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손흥민 일단은 단디 컨디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 역할을 그렇죠. 발휘 못했다. 일단 1차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2차전은 단디 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일단 최대한 해봤다. 그래서 득점이 나왔다. 근데 내가 득점하는 것보다는 일단 승점 3점 못 보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우선순위로 해서 최대한 내 인생 경기를 펼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홍명보는 전작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전술 변화는 완벽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손흥민이 인터뷰가 솔직히 말해서 좋게 얘기한 거지 자기들 스스로 역량을 위해서 그렇죠. 쳤다밖에 네. 해석이 안 돼요. 일단 1차전과 2차전에 전술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 전술이 뭔지 이게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게 전술이 뭔지 아예 모르겠어요. 전술을 알아야지 차이가 나겠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블 피아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변형 쓰리백이 있어 뭐 그렇다고 뭐 그냥 답답해요 그냥.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전방에서 주민기가 보인 적이 없어요 1차전 때는 아예. 근데 홍명보가 원래 아니 어쨌든 그래도 감독 짬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못하나? 그 정도 그리고 의심이 들 정도로. 오세훈은 2차전 때 난 진짜 외웠던 게 오세훈이 왜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요? 오세훈이 왜? 내려올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등딱을 해버려가지고 역습하게끔 만들어요 자기가. 근데 2차전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오세훈이 나가서 주민규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세훈 때는 안 나오던 크로스가 갑자기 주민규 때는 나와요. 뭐 하자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예전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에는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하려면 무조건 전술가형 감독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뭐 브라질의 삼바 축구라든지 뭐 스페인의 패싱 축구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딱 규격화된 그 나라 전통의 그 축구 스타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전술가형 감독이 필요한데 솔직히 홍명보의 매니지먼트도 그렇게 막 뛰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전에 뭐 아마노한테 뭐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보면 어쨌든 그 매니저로서의 그러니까 실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인데. 그 정작 자기가 배신 때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축구야. 그런 거 보면 매니지먼트형도 그 매니지먼트형 감독에 가까운 거지. 매니지먼트적인 그런 역량이 큰 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전술가형 감독이 필요한데 그거에 딱 부합했던 게 벤투 아니었었나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경기하면서 자기가 맞춤 전술을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진짜 월드컵이라는 그 타겟에 맞춰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축구를 입히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을 자, 했고. 지금 당장 멀리 안 나가도 돼요. 포스텍만 봐도 플랜 A만 있지 플랜 B가 없으니까 그쵸. 맞춤형 전술을 못 갖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홍명보는 뭐냐? 맞춤 전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난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상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긴 하나? 진짜 약간 궁금해요. 그거예요. FM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전술 다운받아가지고 관망형 감독. 그래서 이제 수석 코치 추천대로 그냥 베스트를 세우고. 왜 우리가 감독들 얘기할 때마다 흔히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지장, 덕장, 뭐 그렇죠. 명장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용장. 이 사람이 그 단연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뭘 하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장, 덕장, 뭐 명장, 뭐 이런 거, 그 어떤 거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홍명보는 만약에 고대를 안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홍성이가 참고로 말하면 강적으로 거국대였지. 거국대지. 근데도 그 양반은 어떻게든 이게 라인을 탄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물론 지금 대전이 분위기가 좋아요.
4경기가 5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간 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취미로 보잖아요. 좋아서 보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즐기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맛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이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 이게 뭔 이게 취미가 맞는 건지 안녕하시죠. 짜증이 나네 그냥. 근데 참 홍명보도 인터뷰를 진짜 더럽게 못하는구나 라는 아니 생각을 그게 많이 했어요. 축협에서 인터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액자면 무슨 인터뷰 교육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선수 때부터 해가지고 수십 번 교육을 받았을 텐데. 진짜 참 뭐 도대체 홍명보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 초반 2경기이기 때문에 뭐 더 발전될 여지나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르단전 이제 원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경기지? 일단 요르단 원정이고 그 다음에가 요르단 원정은 이라크 홈 경기요. 그 2경기도 무시 못해요. 이게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음. 팀이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전력 중에. 저 요르단하고 이라크도 어쨌든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이제. 쉽게 볼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라크 같은 경우 일본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뭐 이렇게 발전될 여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아직까지 월드컵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근데 나는 발전이 될까? 네, 저도 1, 2차전 그걸 보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자를 거면 올해 안에 전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잘라야 돼요. 지금 이미 늦었어요, 사실. 지금도 늦었고. 근데 아니 선임하는 것부터가 에러였어. 네, 선임하는 것부터 에러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선임이 된 상황이니까 자를 거면 최대한 빨리 잘라야 된다. 이미 월드컵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번에 국감을 하잖아요. 9월 국감 24일이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했겠네요. 9월 24일. 다음 주구나 그러면. 24일로 들었는데. 그냥 국감을 해가지고 좀 전 국민한테 대대적인 질타를 받고 홍명보와 사임을 하든 뭐 정몽규가 뭐 대승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홍명보를 자르든 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자,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네. 한다는 가정하에 네. 홍명보를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잘랐다고 쳐요. 네. 올 사람이 있을까? 난 그것도 궁금해요. 이미 해외 감독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이놈들 면접만 무지개 보고 안 뽑는다. 해외 그러니까. 감독들은 아마 올 사람이 난 뭐 있을까? 난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문제긴 해요. 예전에는 몇 번 만나보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가 맞으면 데려와야 했었지만 지금은 뭐 3고 초려, 7고 초려, 뭐 10고 초려, 뭐 20고 초려 뭐 다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해외 감독은 힘들 것 같고 저희 군대 감독을 데려오는 게 그나마 대안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리그 감독 또 빼려고 그러다가 지금 쉬고 있는 감독이 최용수. 김남일. 아니 근데 저는 국내 감독은 그쵸. 안 된다. 아니 차라리 난 이 얘기도 했어요. 난 오죽했으면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될 거면 김도훈 데려와라 그냥. 차라리 그나마 낫다. 그나마. 근데 저는 국내 감독은 결사 감독입니다. 왜냐면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김기동이 전술가 형이니 뭐 김판곤이 뭐 하니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감독은 많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네.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해외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또 임신 감독 가야 돼요. 10월달에. 현실적으로 이미지 때. 올 만한 사람이 없을 없어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올해는 10월달에로 끝나잖아요. 네. 11월에 있어요. 11월도 예, 예. 그 11월? 내년부터 바뀔 거예요, 그게. 예. 11월이 11월 있나? 11월 홈 한 번, 원정 한 번 있어요. 원정 두 번. 그러니까 11월달엔 우리나라가 경기가 없어요. 네. 쿠웨이트 원정, 팔레스타인 원정. 근데 쿠웨이트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홍명보는 빨리 이게 저번에 면접 받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니 사람들. 안 오는 게 아니라 대응 자체도 못해요. 이거는 대응을 못해요. 왜냐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게 무슨 낯짝으로 대응을 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때 면접 받은 사람들 다 딴 데 갔어요. 뭐 제시만 지는 사람들 다 좋은 데 가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뭐 누구더라고 뭐 무리뉴? 아니 솔직히 난 무리뉴도 솔직히 난 지금 이 시점에서 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콩랑보 무리뉴. 그렇게 말은 무리뉴인데 그래도 막 손흥민을 제일 잘 썼던 감독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또 너무 비싸. 그리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까지 얘기해보고 그 연결해가지고 아까 손흥민이 5만 전에는 잔디가 좀 좋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손흥민의 잔디 발언과 서울시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일단 이제- 뭐 아이유 콘서트 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라운드 대관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서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라운드에 좌석을 까는 전제 조건으로 그쵸. 하면 대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럼 좌석은 안 깔고 무대는 깔아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임영웅 콘서트 네. 같은 경우는 골대 D 기준으로 갖다 무대를 깔았단 말이에요. 네. 네. 난 그때 그러니까- 그건 최대한 그래도 네. 보호를 하려고 좀 네. 노력을 했었고. 근데 사실 서울시에서 아이유 콘서트라고 얘기를 딱 찍어서 하긴 했지만 아이유 콘서트 그런 이렇게 경기장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이유도 경기장에 그걸 안 깔아요. 무대를. 그쵸, 네. 네. 그 좀 이렇게 관중석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그 프리미엄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수원 FC 그 구장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세워가지고 무대를 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울시 쪽에서도 그렇게 아이유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긴 했지만 그 그라운드에 좌석을 깔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좀 애매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쵸.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라운드에 무대 그 좌석은 안 깔고 무대에는 깔아도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 무대가 오히려 더 네. 구조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쵸. 혼장이 더 많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잼버리 사태 때도 얘기했지. 잼버리 사태 때도 서울시 그 상암 경기장이 많이 무너지게 됐던 게 그거라면서요. 뭐 좀 그때는 좀 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무대 위에 그때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죠. 무대에 물통을 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디가 계속 물린 상태로 그 와중에 좌석도 그라운드에 깔아가지고 사람 왔다 그리고 갔다 하고.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더욱이 어이가 없는 게 잼버리 완공 지금 됐다면서 중공 지금 시작했다면서요. 완공 최근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잼버리 끝난 지가 언젠데 뭐 내년에 또 하겠다고? 그래서 뭐 저희 축구 얘기 아니니까 뭐. 네. 아무튼 좀 그 서울시의 대응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가수의 팬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뭐 K리그 팬들 뭐 얼마나 된다고 유세냐 약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니네보다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타인의 그런 영역을 이게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 안 되죠. 내려심 존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저도 이제 뭐 K리그도 보고 아이돌 팬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배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아이유 콘서트를 좀 취소하거나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축구 팬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가수 팬들이 약간 니네가 수백억 대금 내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멍청한 소리니까 넘어가시죠. 어쨌든 좀 짠 얘기하고 있어. 뭐라 해야 될까 꼭 상암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거기도 시설이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안전의 보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그리고 있어요. 뭐 규모를 생각하면은 사실 상암만한 데가 없기는 없어요. 해요. 규모나 올림픽 경기장은 솔직히 이제 야구에서 쓰기 때문에 솔직히 대관이 더 어렵고 그렇죠. 야구는 뭐 솔직히 야구도 뭐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척돔에서 많이 하는 분위기긴 한데 아니 솔직히 오히려 야구가 더 그거 뭐 잔디 손상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공이 굴러가는 문제라 그거는 이제 바운스가 만약에 또 불규칙 바운스 나오면은 수비하는 외야 쪽에서 외야는 그나마 좀 영향을 덜 받는데 외야가 좀 많이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아무튼 뭐 그러니까 야구가 그렇다고 뭐 플라이볼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목동도 있잖아요. 목동도 좀 연식이 됐죠 거기도. 거기는 솔직히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아무튼 거기는 아예 안 쓰니까. 그렇죠. 거기도 뭐 최강야구 그쪽에서 조금 초반에 쓰다가 이제 녹척동으로 아예 간 거니까. 사실 잔디 관련된 거는 항상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게 몇십 년째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철인 나라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세사철 나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름이랑 겨울만 있는 나라고 예전처럼 뭐 봄이랑 뭐 가을이 그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기후 때문에 그 잔디가 좀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매년 하는데 근데 그 골프장은 그 잔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봤거든요.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관리적인 부분도 있다. 네. 물론 이제 콘서트가 계속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네,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만약에 약간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도쿄 경기장에서도 막 경기를 그 콘서트나 이런 걸 많이 한대요. 아니에요. 도쿄 공중경기장이 아니 뭐 콘서트홀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잔디가 그래도 깔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오든가 벤치마킹 하든가. 시설관리공단은 뭐 콘서트 대금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돈 벌 생각밖에 못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좀 그런 거 좀 좋은 거는 좀 배워와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뭐 K리그가 뭐 J리그보다 좀 더 예전보다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AFC에서도 아시아 최고 리그는 K리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 고등학생 때도 나오고 진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뭐 누구 콘서트 해가지고 뭐 어디 잔디 망가졌네 그런 거 엄청 나왔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그 빅버드만 해도 뭐 콘서트 이런 거 되게 거의 매년 연례 행사를 했거든요. 이제 뭐 실명 언급하기 그렇지만은 뭐 거의 매년 뭔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매년 아니, 그게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도 맨날 여기서 했는데 뭐해. 그렇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왜 대책을 안 세우죠? 진짜? 아니 솔직히 뭐 싸이 조용필 다 그 축구장을 했잖아요. 조금 좀 그런 나는 그것도 그런 게 싸이 그 양반도 그런 게 아니 월드컵 때마다 해마다 응원가 만들었다는 양반이 좀 이게 좀 안 맞아.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보죠. 약간 뭐 그냥 참 그래요. 좀 답답해요.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니 오죽했으면은 참다가 손흥민이 그 얘기를 했겠냐고. 그러니까요. 솔직히 난 언젠가는 그 얘기가 터질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으로서도 축구가 아닌 다른 영역을 건드리는 거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영역이라기보다 선수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쵸.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번에 울산이랑 강원 했을 때 윤일록 넘어졌잖아요. 잔디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 발목 돌아가는 거였어 진짜. 그 예전에 그 수원 윤철무 감독 시절에 수원하고 제주랑 AFL급이었나 그 승부차기 할 때 그 아시죠? 그 잔디 잔디팔 해가지고 그거? 예. 윤잔디라고 그래서 그때, 예. 근데 그게 한 15년 전이거든요. 그 언제야 그 월드 월드컵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연승 했을 때 홈에서 이란이랑 했을 때 그때 잔디보다 더 심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왜 관리를 안 하죠? 그게 벌써 2017년 그때요. 11월인가 그때였는데 11월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비겼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때가 그거예요. 김영권. 아무튼 아니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러다가 잔디 관리 잘하다가 그 잼버리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됐지만 근데 그것도 웃겨요. 이런 얘기가 뭐 십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태껏 조용하다가 손흥민이 우리나라 잔디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뭐 이제 그라운드 뭐 그거 없애겠다 뭐 그거 대건 안 그거 그 뚫어졌다. 정도 좀 아쉽죠. 그거야. 그동안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심각하구나 이제 대응해야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동안 K리그 선수들이 매번 얘기했던 게 그런 잔디 문제거든요. 아니 기성용은 해마다 얘기했어요. 기성용은.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까 홍명보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얘네도 똑같아요. 직무유기해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한 거야. 아무튼 우리나라
시설관리공단, 뭐 수원도 마찬가지고, 뭐 울산도 그렇고 조금 잔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어제 김포랑 안양 경기 보셨어요? 아니 그럼 못 봤어요. 거기 잔디도 작살나던데. 그 광주 홍구정도 지금 잔디 엉망이 되거든요. 아니 충북 청주는 잔디 연습 경기장 그거 잔디 망가졌다고 훈련 못 한대요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그 광주가 지금 아침 치러잖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아 근데 이거 아침이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 훈련장이 영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니 대한 난 그런 와중에도 성적 내보는 거 뭐 신기하다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그 와중에 어쨌든 상위 스플릿 경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스포츠 산업도 사실 키우면은 나라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K리그가 그렇게 시장 규모가 작은 그런 산업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K리그를 위해서 경기장을 시설공단에서 임대를 해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그것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방치를 계속 하는 거는 그래서 직무유기고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국내 축구 토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원FC 손준호 계약 해지, 승부 조작이 원인이라는 주제로 대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호의 승부 조작 가담 사실일까? 라는 소주제가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언론 제보나 사실을 따져보면 손준호 선수는 억울하게 10개월간 중국에 구금당한 것이 아니라 징역살이를 했다는 게 정설에 가까운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발단이 작년 5월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공항에서 갑자기 이제 좀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때 오피서는 이제 구금을 당했다고 나왔었고 뭐 10개월 동안 뭐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뭐 변호사도 제대로 못 만나고 되게 막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뭔가 연촉이 됐었어요. 그렇죠. 손준호 선수는 그냥 뭐 가족을 보기 위해서 그냥 비행기 타려고 떼는 건데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뭐 법적인 그런 절차도 없이 붙잡혀서 그러다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구금 해지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었고 잠시 K5에서 좀 이제 뭐 개인 훈련을 한 뒤에 수원FC로 합류를 했었죠. 근데 그때 수원FC로 합류하기 전에 이제 뭐 전소팀에서 전북이라든지 여러 팀들에서 좀 관심을 당연히 많이 보였었는데 그렇죠. 네.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뭐 루머로 돌았던 게 전북에서도 좀 관심을 보였었다가 본사 법무팀에서 막았다 그런 썰이 이제 막 슬슬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 또 그 당시에 전북 법무팀이 아예 뭐 조사해서 네. 이거는 우리 팀이 안고 가면 리스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쵸. 근데 아예, 대부분의 네. 팬들 반응은 아니 이미 다 풀려나서 나오는 선수인데 그게 말이 되냐 좀 근데 솔직히 네. 그때 당시에도 좀 아이러니했던 게 포머팀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얘기가 없지 했던 게 좀 아이러니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뭐 상황이 끝났다고 그쵸. 얘기했었으니까 우리가 뭐 네. 몰랐던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손준 선수가 이제 수원FC에 좀 이제 맹활약하면서 골도 넣고 하면서 좀 잊혀지다가 A매치 명단 발표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손준 선수는 좀 중국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배제를 했다 그런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다시 그때도 이제 성명보는 그때도 욕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맞는 말 한 건데. 네, 솔직히 그거는 맞는 말 맞아요. 네, 맞는 말을 한 건데. 지금 보니까 네. 송명보가 솔직히 그것까지 욕먹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기가 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욕을 먹긴 그쵸. 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감독 입장에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잘못 뽑았다가 이거 괜히 낭패 보거든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괜히 뽑았다가는 네. 솔직히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니, 뽑을 그리고 정도의 선수도 아닌 솔직히 거고. 말하면 손준호가 그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리그에서 말하면. 그래도 수준급 선수인 건 맞는데, 그때급은 아니었죠. 네,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따져보면 8월 27일에 홍명보 감독이 손준호 발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 리스크 언급을 했고 9월 10일 날
중국 축구협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 승부 조작 관련해가지고 뭐그 명단 뭐 40 몇 명, 50 몇 명 있었잖아요. 꽤 돼요. 거기에 손준호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축구계 내 활동 연구 제명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 날 9월 11일이죠. 손준호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타임라인이 이렇게 근데 딱딱딱 그 지어지는데 기자회견이 가관이었죠. 그러니까 참 어쨌든 손주 선수가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송을 그 기자회견을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참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안 했어야 된다고 봐. 솔직히 좀 그런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제 뭐 변호사랑도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당연히 뭐 대본도 미리 짜놓고 그런 뭐 좀 디테일하게 할 때는 뭐 진짜 뭐 손동작 하나까지 다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받았지만은 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오죽하면 그 얘기 난다니까요. 술 마셨으면 음주운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 뭐가 급이에요. 다르냐. 그러니까 이게 20만 위안을 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현재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누구라도 4천만 원 들어오면은 왜 받았는지 기억을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 그게 뭐 4천 원도 아니고 4만 원도 아니고 그래요. 4천만 원인데 야 짧은 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갑에 4천 원 있으면 이게 왜 있지 그럴 수 있는데 통장에 4천만 원 들었다? 이거는 모를 수 없거든요. 아니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봉투로 준 것도 아니고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제 내역이. 그러면은 아 근데 웃긴 게 손준호 선수 중국에서 연봉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손준호 선수의 해명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승리 수당만 16만 위안인데 한 한국 돈 한 3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내가 승리 수당이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대는 승부조 하겠냐. 근데 그것도 해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예전에 2011년에 K리그 승부 조작 사건 때 그때 조작했던 선수들은 100만 원대만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연봉 킹이 최성국이었는데. 최성국은 이제 브로커까지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부자들 중에서도 잔돈 있잖아요. 그쵸. 100원, 200원에 막 약간 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무슨 병인가 뭐 그런 것 중 하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다고. 네. 금액이 크고 작으면 승부 조작의 그런 요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연봉이 막 몇십억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손준호도 약간 그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거부들이 아, 그거 넘어갔어. 그럼 100원, 200원에 그거 넘어갔어. 와. 아무튼 좀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만 해도 연봉 10억 이상 받았던 선수고 중국에서는 몇십억 받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솔직히 그 정도면은 뭐 돈 이외에 아니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가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음주 관련해가지고 전력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팬들이 그게 딱히 좋게 본 선수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는 솔직히 이 선수 중국 국군대에서 뭐 그리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솔직히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뭐 수긍이 가는데 지금 이 사건까지 터져버리면은 오히려 비호감밖에 안 돼요. 더 진짜. 그리고 하필 그 돈을 준 선수가 승부조작범이잖아요. 김경도였었나요 이름이? 조선족 선수였었는데 그 선수가 진짜 악질인 게 승부조작에 약물까지 했더라고요. 하필 돈 준 사람이 승부조작범이고 아니 진짜 그 손준호 선수가 어쨌든 본인 말로는 16만 승리 수당이 16만 위안인데 내가 20만 위안 그것 때문에 승부를 하겠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걸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축구 팬들이 화가 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홍명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대표팀에 안 간다라고 해놓고 뒤통수 세게 때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원FC는 뭔가 손준호 선수랑 그때 컨택을 하고 뭐 손준호 선수를 좀 믿고 영입을 했었을 거잖아요. 아, 근데 도대체 그뭐 최준호 감독 인터뷰를 봐서는 그냥 손준호 선수 말만 믿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거기도 아무래도 법무팀이 있었을 텐데 아마 수원시 법무팀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겠죠. 그랬는데 거기도 내가 볼 땐 조사를 했을 텐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약간 그 유명한 농구 짤 있잖아요. 그런 일 없지? 예, 없습니다. 야구. 야구예요. 네. 아무튼 그런 일 없지? 뭐 그거 없습니다. 그래 잘하자.
약간 그게 지금 그 약간 그거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최성국도 똑같지 뭐. 최성국도 너 승부조 안 했지? 네 안 했습니다. 근데 바로 뭐 걸리고. 처음에는 절대 그런 게 없다가 하다가 그 잦은 친구 마지막 날에 자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전북은 잘 걸러냈고 수협은 왜 못 걸러냈을까요? 그게 조금만 법무팀 끼고 조사를 하면 다 나왔을 텐데요. 이게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게 진짜 그 법무팀의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진짜 몰랐다든지 아니면은 알지만은 이거를 감수하고 영입을 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건데 조사는 일단 똑같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전북 쪽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수원 쪽에서는 일단은 그렇겠죠.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끝난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보자.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거죠. 어쨌든 전북현대 쪽은 좀 더 다양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광범위하게 좀 기업 구단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다양한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 이건 향후에 좀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수협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똑같이 그 변호사 그런 게 있었겠지만 좀 한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 구단이고 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수원시가 수원시청에서 수원FC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약간 그런 게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런 게 아까 전북현대가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명문구단과 아닌 거가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는 일처리 오히려 지금 수원FC가 지금 거의 한 준공기업 거의 그런 좀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어쨌든 뭐 수원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팀이고 관리 감독과 어쨌든 수원시가 그거에 대한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손준수 영입이 뭐 몇십억을 쓰는 영입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좀 낙사가 조금 잠잠한 거지 탁커뮤에서는 이미 뭐 세금 낭비하려고 지금 말 엄청나게 나와요. 맞아요. 뭐 세금을 운영되는 팀인데 뭐 어쩌고 뭐 세금 리그다 뭐 세금 안 내는 것들이 꼭 그런 얘기 하는 애도 치고 세금 제대로 내는 이게 참 없어. 어떻게 보면은 수팀 자체내도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또 이승우 선수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일단 강경호 선수 상황인데. 시즌 중반에 나갔고 그렇죠. 이승우 나갔고 그리고 현준호 이렇게 터지고 그러니까. 뭐 물론 들어온 선수가 뭐 한교원 뭐 이런 선수들이 한교는 언제적 한교? 정민기 뭐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뭐 플러스 요인일까라는 생각도 안 들고 이영도 지금 게다가 부상인데다가 그런데다가 정작 그저께 경기에 꼬라박았으니 이렇게 이거 팀 이렇게 추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은중 감독이. 그래서 진짜 엊그저께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손준호 선수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깝지도 저는 안타깝지도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그 수협 팬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동정표라는 걸 못 던지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본인이 그런 거 좀 악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멍청했던 게 아니었나. 아니 악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런 쪽에서는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인터뷰 했던 것만 해도 진짜 무지했다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조금만 인터뷰 때 말을 좀 잘 해가지고 좀 그랬었으면은 그러니까 올 좀 시즌까지는 너무 뛰었을 성급했어요. 거예요. 너무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이제 변론을 하고 싶었고 그 억울함을 좀 표현하고 네, 싶었던 것 했던 같은데. 조금만 좀 심사숙고 해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니 일단 있어요. 통장에 돈을 찍혔으면 억울할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 이해가 안 가네. 최순호 단장에 대한 그런 또 안일한 영입 방침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최순호 단장도 저는 포항 시절에 본인이 좀 데리고 있었던 선수기도 하고 좀 품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도 행정 일을 했던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근데 좀- 그런 생각 들고 진짜 몰랐을까? 그런 생각 저는 그냥 그거예요. 순수하게 선수 말만 믿고 했던 거. 그거 딱 하나예요, 그냥. 저는 그냥 알고도 그걸 감수하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래도 올 시즌까지는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할 말은 없는. 그리고 손주는 있고 없고 그 경기력 차이도 확실히 아니, 무슨 있거든. 못해요, 그거는. 그 선수가 뭐 그렇게 지금 국대 레벨까지는 아니라도 하지만 준수한 선수고 그렇죠. 지금 수원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수 그냥 그 개개인으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톱클래스 자원이군 맞는데. 그렇죠. 아니 손주는 없으니까 중원이 삭제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요. 어쨌든 그 이번에 축구 사이트에서 화제가 됐던 그 정조대왕 유니폼 아, 그 메인 유니폼 모델이 그거 진짜 선수 선수였잖아요. 나왔죠. 네. 아, 이승우도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정작 찍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으니 그냥 유니폼보다 안지현을 합시다. 그냥. 안 나가겠죠. 안지현. 유니폼 모델 그냥 그 안지현. 선수 내세우지 말고 안지현이랑 김현영으로 합시다. 짱짱이랑 네. 그게 더 잘 풀릴 것 같아요. 차라리. 아 이게 안 풀리라니까 계속 안 풀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협을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좀 확실하게 영입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 FC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악재만 자꾸 터져서 큰일이네요 이게. 자, 그 다음 주제는 김진야 병역 특례 위조 선수는 아니라고 하지만입니다. 일단 이게 그 갈리는 게 좀 있어요. 네. 봉사 시간 뻥튀기냐 네. 아니면 그냥 에이전트 잘못이냐. 뭐 이제 그러니까 대충 이제 사건을 정리를 해드리면 그 병역 특례로 김진야 선수가 봉사 그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봉사 시간 위조 자료가 적발되었고 문체부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그 선수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걸 냈는데 선수는 에이전트의 실수이며 이전에 그 실수로 인한 추가 시간까지 모두 완료된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병역특례 봉사활동 관련해가지고 수차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김진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여전히 그거였죠 장현수. 그렇죠. 그쵸. 제일 먼저 썼던 게 장현수 선수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 그렇죠. 그걸. 네. 뭐 어떻든 간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거는 선수 본인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자기한테 떨어지기 싫어야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에이전트 잘못으로 넘어가는 게 일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임gro선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쨌든 에이전트한테 맡기긴 했어도 이제 어쨌든 자기도 곧 같이 더블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복무기간이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걸 개장을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뭐 이런 이슈가 처음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타 스포츠에서도 많죠. 이런 논란은 수없이 터졌거든요. 사실 그게 생각 들어요. 상무 자체도 특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연예인들 연예명사. 국군 홍보단 막 이런 데서 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거 다 없어졌지. 근데 어쨌든 상무 자체도 특혜인데. 솔직히 그것도 말이 없어진 거지. 네. 연예인들 필요할 때 되면 다 연예인들 내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쵸. 다 홍보활동 다 하고. 국군 홍보단도 오피셜로 그게 없어졌을 뿐이지. 아니야 각 부대 차출해가지고 하는. 네.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관악단 이런 데에 딱 소속돼가지고. 그렇죠. 악기 불 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아무튼 김진야 선수가 뭐 그 자기 SNS 올린 거 자체는 깔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거 자체는. 네,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근데 김진야 선수가 이제 원래는 총 해야 되는 시간이 578시간인데 이제 544시간만 이제 맞게 했고 추가 복무가 34시간인데 그 부분에서 좀 조작이 됐다. 근데 이제 그래서 김진야 선수가 진짜 뭐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나 진짜 이걸 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조작이 가능해요? 뭐안 될 건 없죠 사실. 근데 김진야 선수 말로는 이게 뭐 10분당 뭐가 이루어지고 뭐 계속 체크해가지고 뭐 그리고 그것도 카메라로 찍고 있고 이래가지고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좀 이제 갈아치고 그게 가능했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뭐 자기 출신 모교로 가가지고 봉사활동 하고 좀 그런 거겠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장현수 사건 이후로 좀 강화됐다고는 들었어요. 최준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애들하고 맞아요. 했던 네, 봉사활동 같은 거. 네, 맞아요. 그거 보니까 사진들 다 찍고 하던데? 그렇죠. 기자들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조작이 가능한 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아니 그래- 그리고 네. 이게
막말로 예전처럼 뭐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뭐 하는 것만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래도 본인이라든지 누가 다 그 시간 다 체크해가지고 그쵸, 넣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컴퓨터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단순 누락됐거나 뭔가 좀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만약에 누락됐었고 그 놓친 거 시간까지 다 해서 추가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문체부 해소 판정은 왜 지금 나오냐 이거죠. 저는. 뭐 그게 소송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아니 뭐 이게 그래서 예전보다는 짧다고 소송 기간이 좀 길어졌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게 접수라고 해야 되나? 변호 쪽에 접수가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대요. 그건 뭐 이제 법원에서 그거는 그렇게 되는 법적인 거니까. 얘기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패소 소송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완전히 선수 쪽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완료가 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글쎄요, 일단은 뭐 이거는 차후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네, 이거 문제라서. 어차피 아직 1심이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가 확정이 된 게 없잖아요. 장현수 네. 사건처럼 뭐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일 뿐인 거지. 뭐 앞서 얘기했던 선준호 사건처럼 뭐 이렇게 뭐가 딱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네.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죠. 일단. 근데 만약에 네. 딱 나왔는데 확실히 조작이 된 게 맞다. 그럼 라고 똑같이 한 하면 거예요. 김지한 선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고 퇴출되는 거죠. 국가대표에서 연고 퇴출 일단 1순위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선수 생활 힘들죠. 소속팀에서도. 네, 방출될 거예요. 제가 제가 아니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군대 문제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쵸.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장현수가 중동에 있으니까 지금 선수 생활 계속 하고 있는 거였지. 우리가 만약에 뭐 울산이나 뭐 다른 데서 뭐 선수 생활 했었다? 바로 계약 해지 들어가서 선수 생활 못 해요. 근데 그게 장현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주어진 봉사 시간의 대부분을 갈아쳐가지고 그렇게 됐던 네. 것 같고,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8시간 중에서 좀 누락된 게 34시간밖에 안 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좀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김진영 그것만 같은 좀 경우는 추가 더 하는 아예 거죠. 뭐 자기가 맘먹고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추가로 그냥 채우고 끝나면 될거 문제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네. 아니고 한 뭐 일주일 하면은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맘먹고 한 이틀만 해도 아마 그게 하루 맥시멈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일단 선수 입장으로는 그 추가 시간까지 다 완벽하게 끝낸 상황이래요. 뭐 근데 선수 입장에서도 뭐 그거를 자기 고집만 하고 그래서 좋을 게 없으니까 뭐 적절한 수준에서 좀 어떻게 협의를 보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는 조율이 가능한 문제 같고. 이거는 진짜 FM들 해가지고 퇴출까지 하고 그 정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장현수나 유승준과 조금 그렇죠. 다르다. 좀 사안이 다르죠? 장현수는 봉사활동은 거의 안 나갔었고 좀 건이 컸죠 그때는. 네. 아, 이건 관련해서 석현준도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병역기피 거의 급사한 거고. 아, 그냥 그쪽에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거 석현준은 그거예요. 석현준 유승준 유승준 과예요. 말하면은 유승준이 가깝죠. 유승준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시시해서 그렇지. 박주영이 옛날에 모나코 시민권 아, 같은 그쵸. 거 얻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박주영은 안 갔죠. 그거. 일단은 금 땄으 근데 동만 땄으니까 그때. 아, 끝난 거고 그거는. 그냥 그때 박주영은 그거 동만대 못 땄으면은 바로 입대를 하거나 모나코 가거나 둘 중 하나 있었어요. 와 근데 박주영 만약에 못 땄으면 바로 모나코로 한다고 쳐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활동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탁도 못 하고. 야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모나코 박이라고 놀리는 사람 있잖아요. 일부. 아 그렇죠 지금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요한 사안이긴 맞는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볼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나온 게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뭐가 나온 게 없어요. 네.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장현수 거는 찾아봤는데 네. 그 증빙 자료로 해가지고 사진 내잖아요. 네. 그 사진까지 조작을 했나? 네, 다 조작했어요, 그거. 와 그거는 진짜 그래서 얘가 지금 울산으로 온다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좀 개새끼네. 아무튼 김진야 선수의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제 수원 FC 홈에서 전북의 0대6 대패. 이게 수원 FC로 대두되긴 하지만 대표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9월 8 저희 월간 락사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그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충격적인 경기가 수원 FC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수원 FC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직관을 했었어요. 했는데 네. 와 저도 어쨌든 직관을 했는데 처음 한 3대0, 4대0 이때쯤 됐을 때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가 한 5대0 되니까 이 새끼들 어디까지 먹기나 보자. 근데 6대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동원이 그걸 넣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는 흐름이잖아요. 진짜 지동원이 그때 그 네. 음악 찬스에서 그걸 넣었어야 돼요. 무조건 넣었어야 돼요. 어쨌든 수원FC도 전반전에 그래도 대등하게 했었고 물론 중원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아니 어떻게든 네. 지금 꾸역꾸역 보니까 넣었어. 김은중 감독이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동원이 그걸 반드시 넣었어야 돼요. 그거 넣었으면은 분위기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딱 드는 생각이 지금 이수건 넣어서 흔들면 딱인데. 저는 한 1대0, 2대0 되면서부터 느꼈던 생각이 점수 더 주면 안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강등권에 네.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거 근데 그렇죠. 주심 누구였죠? 최현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그때 주심 그거 오심 또 나왔잖아요. 아, 페널티킥. 그래요? 페널티킥 오심 또 나왔잖아요. 정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민규가 차기 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 데리고 가. 근데 이걸 주심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갔어요. 이거 원래 차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이라이트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안 들이고 이미 들어갔었어요. 저 6대0에 충격받아가지고 그거까지 못 봤네요. 아무튼 저는 그 직관하면서 그 최기백 태클하는 거 보고 욕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페널티킥이라는 게 뭐 네. 다시 찬다고 해서 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그때 없는데 안준수가 거의 방향을 맞췄거든요. 네, 방향을 맞았어요. 네. 모르고로 들어간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마 내가 안 올렸구나 그거 만들어서 우리나라 까먹었구나. 아무튼 저는 그때 그래서 어쨌든 아까 했던 말 계속 이어가면 1대0, 2대0 됐을 때 어쨌든 전북 선수단 퀄리티가 좋으니까 네. 얘네 분위기 타면 진짜 뭐 4대0, 5대0도 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위기 타면 안 되는데 약간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를 타더라고요. 4대0, 5대0까지는 갔는데 6대0까지 갈 줄은 몰랐죠. 근데 하필이면 그 경기에서 대활약을 펼친 게 이승우였습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게 전진우랑 이승우를 한꺼번에 투입을 하잖아요. 쌍수원에서 활동했던 선수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투입한다. 이거 약간 농락하는 거 아닌가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선제골 넣은 것도 이정지였어요. 그러네. 현재골도 이영재였네. 진짜 그 이정재 골도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먹혔는데 감탄했어요. 보면서. 그리고 전 그때 그것도 있었어요. 이승우 선수한테 조금 실망했던 게 어쨌든 수원 FC가 전 팀이잖아요. 근데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그 직관 같은 시야에서는 세레머니 네.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나중에 중계에서 보니까 좀 자제했더라고요. 입 막고 있던데 그냥. 그래요? 웃으려고 입 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웃으니까 자기 웃으면 안 되니까 입 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너구리짤 아니에요? 야 손 내려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도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웃음 하는 거 안 보이려고 어떻게든 손을 막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관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직관 갔을 때는 더 세레머니 한 줄 알았어요. 네, 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새끼 왜 세레모니 하냐. 근데 직관에서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승우의 웃음이 이승우 선수가 이제 좀 수원 FC 있을 때도 뭔가 김문중 감독과의 약간 좀 미묘한 있었죠. 그런 그래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선발에 뚝 있고 하는데 네. 계속 교체로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승우가 선발로 만약에 나왔어도 많이 좀 그랬던 게 자기는 더 뛰고 싶은데 그렇죠. 계속 빼는 거야.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U22 룰 그것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거랑 거의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뭔가 또 이승우 선수가 풀타임을 뛸 때보다는 서브로 들어갈 때가 더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이승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기는 팀의 보탬이 되고 싶고 그런 음. 활약을 하고 싶은데 본인은 이게 뛰고 싶은데 충분히 시간이 남았어요. 음. 남았고 더 하나를 뭔가 더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 빼니까 되게 안 좋은 거지. 근데 그래서- 김준중 감독은 근데 이제 그 얘기 인터뷰 했었잖아요. 요즘에 그 누가 질문했더라? 임경진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골 넣고 왜 세레머니 안 하냐. 근데 그 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인터뷰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국대 발탁 안 돼서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수원FC 네. 팬들은 알고 있었죠. 네. 아 이거 경기 출전 너무 안 하니까 좀 그런 거 있구나라고. 그게 확실히 작년에 그 김동균 감독이 있을 때 하고 원래 김은중 감독 오고 나서 그 이승우의 그게 달라졌어요. 이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승우가 전북을 간 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닐 돈 수도 있고. 때문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금액도 그러니까 이승우가 그 K 대한축구협회 그 사이트 떴죠. 그 예. 영상에서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아, 김승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정말 안 놀게 생겼는데 안 논다고. 음. 술 한 잔도 못 한대요. 오, 술 의외다. 한 잔도 못 한대요. 아, 생긴 거는 인계동에서 네. 맨날 그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데서 춤추는 걸 좋아할 뿐이지 네. 춤추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인계동 별밤 가서 그러니까 뭐 술 좋아했을 벌밤이나 것 뭐 이렇게 헌팅 포차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좀 먹혀 얼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본대요. 음. 잘 놀게 생겼고 술 잘 먹고 여자 좋아하게 생겼다. 근데 자기는 일단은 여자는 잘 모르겠고 네. 맞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술은 진짜 못 먹는데요. 한 잔도 못 먹는데요. 원래 수원 삼성이든 수원 FC든 조금 논다 하는 선수들은 인계동 가는 게 연례 행사였잖아요. 그렇지. 뭐 제가 들은 선수만 해도 엄청난데. 근데 이승우 씨는 의외네요. 그게. 김승규랑 그때 한 명 누구였지? 누구 한 명 더 있었. 아 이용이랑 이렇게 세 명 있었다. 세 명이 서 있었는데 이용이 얘기하더라고. 쟤 술 못 먹어. 아 그게 그래서 이승우 그 좀 아쉽긴 해요. 이번 시즌까지만 남아줬어도 그랬으면은 그래도 ACL 엘리트 도전에 좀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은 이승우 나가고 다 손준호까지 그렇게 이겼어요. 되고 더 이겼어요. 진짜. 5대5로 이겼던 경기가 누구랑 했던 경기지? 제주요. 제주랑 했던 예. 경기지. 아무튼 지금 수원 FC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데르손이 뭐 기다려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맹활약하고 있고. 근데 또 저번 경기에서는 잠수 탔어요. 안 돼. 또 잘할 때는 잠수라기보다는 그 팀이 안 돼. 안 되니까. 사실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전경기 다시 보잖아요. 안 되었을 만큼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 퀄리티라는 차이가 진짜 있어요. 안 보이지만 보여요. 왜냐하면은 전북은 진짜 거의 국대급이에요. 다 애들이. 아, 그쵸. 다 국대급이에요. 뭐 다 폼 떨어졌다가 뭐 어떻다 뭐 진짜 뭐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진짜 와 갈 때까지 갔구나 이 팀. 그래도 얘기해도 그쵸. 멤버 딱 하나 다 보잖아요. 당장 골키퍼 한번 봐도 김준홍이에요. 걔 요즘 미쳤다니까. 아니 그리고 또 수원 FC가 또 밀린 게그 박철호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스피드는 괜찮은데 피지컬에 밀리지 이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박민재 선수가 올여름에 결정적인 게 또 그거야. 바로 이광혁이 데뷔 군대 갔잖아요. 갔잖아. 이광혁이 군대 갔잖아. 아 이광혁이가 군대 간 것도 커요. 그러니까 이강은 군대 갔지 박민규는 또 일본 갔지 그러니까 박철호 그냥 몸싸움 한 번 하면 날아간다고요 그냥. 여기에서 안병준 솔직히 왔어도 뭐했어. 안병준은 좀 뭔가 좀 정신적 지주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안병준보단 지동이 나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동원도 움직임이 좋은 선수지 골을 많이 넣는 스타일도 그쵸. 아니잖아요. 요즘에 터져서 그렇지. 터진 거 맞죠? 요즘에 터진 거예요. 그나마. 터진 거 맞죠? 아무튼 그러면은 수원 FC 경기 말고도 네. 충격적인 경기가 있다면 어떤 바로 게 그거예요. 있어요? 제주랑 제주? 그거. 그것도 수원 FC네요. 아니 5대0 말고 아, 대구랑 4대0 그쵸, 했던 거. 그것도 그쵸. 같은 날 벌어졌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충격까지는 아닌데 인천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2대0으로 졌잖아요. 저기 김천한테. 네. 네. 이대로 가면 진짜 인천 강등해요. 그 인천 김천 경기도 홈 아니었어요? 인천홈? 김천호. 아 김천홈이야? 네. 제주 그 대구 경기는 제주홈이요. 제주도. 야 인천은 감독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직 이제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맞아 제주 그래서 김학범 감독 아웃콜라고 이랬다면서요? 네, 현장에서 나왔대요. 그쵸. 김학범도 뭔가 좀 옛날 감독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아니고 옛날 감독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뭐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성남에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돼. 아니 성남까지도 아니고 성남 이 FC 말고 성남 네, 옛날 성남 때. 이 아시안컵 저기 아니 그 아시안컵까지도 아니고 올림픽에서 올림픽. 끝났어야 돼 그냥. 아 수원 FC 한 명 더 있네요. 이영준.
이영준. 근데 이영준은 좀 애매한 게 물론 기대했던 공격수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 리그에서 활약이 또 이달의 선수상 탔잖아요. 갔는데 웃긴 건 또 가자마자 이달의 선수상 탔어요. 미국 그 팀 내. 근데 그것도 이달아 선수도 그냥 뭐 신인 선수가 한 골 넣어서 한번 주자 뭐 그런 거라 이런 게 아닌가요? 근데 또? 지금 벌써 공격 포인트 2개인데 한 골 한 도움인데. 도움도 됐어요 그 사이에? 오. 내가 봤을 때 이영준은 전공 금방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좀 있었으면은 군복무도 해결했겠다. 만약에 이영준이 잘렸었으면은 안병준 여기 안 했겠죠. 못하죠. 굳이 안병준 안 들어갔겠죠. 나갈 걸 안 왔으니까 영입했었겠지만. 좀 근데 아쉽. 솔직히 말하면 이영준이 이영수 FC가 있었으면 해볼만 했을 텐데. 근데 이영준이 너무 좀 성급하게 이적을 하지 않았나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아예 뭐 이해는 돼요 사실. 빅리그도 아니고 스위스 리그니까 일단은 뭐 과거에 정상민이 있었던 리그기도 하고. 근데 정상빈도 사실 스위스 리그에서 활약이 또. 근데 그때는 정상민도 거의 폼 나락이었던 시절이야. 그렇죠. 네. 지금이야 뭐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주는 일단은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강등권이 네 팀이잖아요. 대전, 그쵸. 전북, 제주, 인천. 네. 대구는 내가 볼 때는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대구는 감독 바뀌고 나서 지금 분위기 타고 있거든요. 또 제대로. 참 그런 거 보면 세징야가 대단한 새끼야. 진짜 세징야는 아니 진짜 올 시즌 초만 해도 안 된다. 이제는 이제는 나이도 갔다. 있고 이제 이제는 진짜 언제까지 이제는 세징야냐. 근데 와, 진짜 자기 관리 끝판왕이야 진짜 보면. 진짜 그 괜히 그 동상 얘기 나오는 게 그 진짜 이 정도면 세워줘야 된다니까 진짜. 동상을 세징야 넣었어요? FA컵도 우승시켰겠다. 팀 최초로 아침까지 가게 만들었잖아. 아마 지금 대구 최다 골이랑 그 다 세징야 갖고 있죠? 천원골도 그거잖아요. 세징야. 뭐 최다 골, 최다 공격 포인트, 뭐 기록이 아닌 기록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오래 뛴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쵸. 대구 내에서도 심지어. K리그 전체로 따져도 얼마 안 되죠 사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K리그 기준으로 따지면 원컴플레맨이라니까. 그쵸. 네. 그쵸. 2016년에 임대로고 쭉 있었으니까. 대구에서 은퇴를 하면 거의 세징야는 레전드예요. 레전드. 전무후무한 레전드가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영국 열번에도 할 말 없어요. K리그 내에 딴 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영국에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래서 자꾸 대한이랑 비교가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약간 좀 세징야는 대구에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근데 제가 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근데 도착했으니까. 선수가 원해도 팀에서 안 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거는 하는 그쵸. 경우도 그런 있죠. 경우도. 근데 이거는 네. 그건 기업 구단이면 그게 가능한데 네. 대구는 또 시민 구단이니까 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좀 스타 플레이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입장에서 때문에 또 사실 뭐 세징야하고 에드가 빼면은 없어요. 과거에 뭐 김대원이랑 뭐 그쵸. 정성원 있던 시절이랑 뭐 틀리니까. 이용래 아직까지 뛰고 있던데. 이용래는 뭐 플레이 코치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뛰고 있는데 플레이 3년째 코치를- 벌써 플레이 코치가 3년째야 지금. 말이 되냐고. 아니 경기수도 적지가 않아 지금 보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북이랑 뭐 스FC랑 뭐 제주랑 대구 경기도 충격이긴 한데 인천이 보통 살아나지 못해요. 인천. 원래 보통 인천이 어떻게든 이맘때쯤 되면은 그 잔류 본능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진짜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는. 아니 그렇다고 선수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아니 무고사가 지금 득점 1위인가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무고사 득점 1인가? 아닐 텐데. 1위인데요 지금 무고사가? 근데 마지막 득점이 언제지? 마지막 득점이 8월 17일 대전전이네요. 오래됐어요. 그거 득점 안 된지. 아직도 1위네. 아 근데 그 사이에 근데 무고사는 또 페널티 골이 있으니까. 아니 마지막 골이 8월 31일 대구전. 그러니까. 근데 그 그거 사이에 이겼어요? 졌을 건데? 네? 그거 이겼나? 결국 이겼어요. 아, 이겼네. 예. 근데 무고사가 또 그 사이에 A 매치까지 뛰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팀 바빠 죽겠는데 국대까지 뛰고 왔네요 또. 인천에 국대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지금 분위기 안 좋은 팀이 또 하나 있잖아요. 포항. 그 태아 드라마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또 아직 모르잖아요. 3인가? 3이에요? 무슨 6위요. 6위? 포항이? 네, 근데 6위이긴 해도 다른 팀들하고 승점 차이가 크지가 않잖아요. 포항이 벌써 6위야? 네. 그러니까 서울도 많이 올라갔고 김천도 지금 뭐 내려갈랑 말랑 하면서 안 내려가고 있고 뭐 수협도 승점 많이 벌어놨고 강원이랑 울산은 뭐 서울에서 놀고 있고. 아 이거 진짜 강등권 심하구나. 제주, 대전, 전북, 대구, 인천이구나. 난 대구가 빠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위 스플릿은 모두가 강등권. 그쵸. 이 규칙이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광주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아직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10위까지가 플레이오프잖아요. 이제 8위까지는 몰라요. 뭐 7위인 광주는 너네 뭐 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아요. 조금 여유 있는 거지. 지금 8경기 남았죠? 이제. 그쵸. 총 38라운드니까 네. 이거 하고 나서 플레이오프 경기 더 하는 거죠? 뭐 3경기를 더 하고 나서 스플릿 5경기 하고 그 다음 플레이오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 라운드로 따지면 서울에 3경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원FC가 지금 여기서 저는 수원FC 팬이니까 네. 수원FC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 2, 3위를 수성을 해요.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건가요? 지금 ACL 엘리트가 3위까지. 네. 네. ACL 그게 FA컵이 또 껴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이게 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서 만약에 포항이 우승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스냅프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 어쨌든 우리나라에 주어진 게 ACL 엘리트가 2.5장이고 ACL 2가 한 장이고 그렇게거든요. 근데 또 이게 김천은 못 나가잖아요. 아 그러네. 또 네. 그게 있구나. 복잡합니다 지금. 근데 김천은 만약에 아침에 이 상황에서 이대로 순위 가잖아요. 그냥 가요. 네. 만약에 간다 치면은 수원FC가 나가긴 해요. 확률이 높아요. 네. 사실 뭐 포항은 또 지금 FA컵 올인해가지고 근데 최근 분위기 봐서는 울산이 이길 것 같단 말이지. 포항한테. 왜냐면 근데- 울산이 흐름이 계속 좋거든 지금. 하지만 FA컵 단판입니다 또. 그건 그런데 단판은 또 몰라요 또. 근데 김판곤 감독이 오히려 단판에 강한 사람이에요. 하긴 박해하 감독은 시즌에 강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충격적인 경기 있으셨나요? 그 저번 동해안 더비 때 네. 5대4 경기 한번 나왔잖아요. 아 포항이랑 네, 울산하고 네. 포항하고 네. 때 물론 이제 그 김판곤 감독이 울산에 이제 각 부위를 하면서 조금 적응기를 좀 거치다가 그 동해안 더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김판곤 감독의 좀 색채가 나왔던 게 아닌가. 물론 수비는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도 울산이 이겼죠? 네 울산이 이겼는데 네. 막판에 포항이 따라잡을 뻔했어요 거의. 추가 시간에만 2골 넣었다. 그러니까요. 네. 만약 추가 시간에 몇 번 더 있었으면 사실 모르는 건 했거든요. 야 진짜 이거 진짜 쫄렸던 팬 입장에서 진짜 쫄려. 그쵸. 그리고 울산도 지금 이제 우승 경쟁이 지금 바쁜데 그죠. 거기서 만약에 비기기라도 했었으면은 이랬으면은 우승 경쟁이 더 힘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강원도 지금 이제 전력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강원이 네. 최근에 3경기에서 1무 2패라. 네. 근데 아직 강원이 만약에 이번에 어디랑 붙냐 포항이랑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강권인데 강원이 여기서 이겨버리면은 일단 상위 스플릿은 확정이에요. 거의 거의 확정이에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확정이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울산 또 인천을 만나요. 이래버리면 또 울산한테 거의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난 지금 그리고 다음 주 빅매치 뭔지 알아요? 대전하고랑 전북. 대전 상승세요. 지금 5경기 무패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전북도 수협 보약 먹고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뭐 어느 정도 조금 나가진 거는 또 있겠죠. 그러니까 대진표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수원FC 또 김천이랑 맞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FC도 되게 6점짜리 경기예요 지금. 아니 6점짜리 경기가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말하면. 대구는 또 서울이랑 만나고. 대구도 지금 살아남아 놓고. 자 여기서 또 강추랑 또 제주가 붙어. 신기한 거. 야 경기 진짜 이거 어떻게 짰냐 누가 그러니까 봐. 여기서 만약에 또 제주가 이겨버리면은 또 몰라요 또. 아 근데 제주는 못 이길 것 같아 광주. 진짜. 아이 모르는 거 아니 근데 진짜로 제주는 길이 안 보여요. 아 근데 공은 둥글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아니 수원FC가 홈에서 전북한테 6대0까지 질 줄 알았겠냐고. 아니 저는 물론 이기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비기거나 1대0으로 지거나. 아 진짜 난 제주라는 팀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봐요 최근 3경기
손FC한테 5대0으로 졌어요. 근데 제주는 김천한테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다시 또 대구한테 4대0으로 졌어요. 이게 뭔 팀이냐고 이것도 도대체. 이 페이스로 하면 강주한테 이긴다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구 이기고 하니까 신기하다니까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김천한테 잘했어. 못한 것도 아니야. 수비 전술 잘 짜고 나왔단 말이야 그때 김천한테. 잘 먹혔어요.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골 넣었어. 그래서 이긴 거야. 근데 신기하다니까 이 팀 보면 자꾸. 그래서 축구가 진짜 신기한 겁니다. K리그는 진짜 재밌는 리그인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진짜. 혹시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양현준 선수 아니야 양민이요. 강민 선수네. 팀 K리그 이후로 활약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 사실 뭐 전반기만 해도 뭐 MVP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물론 공격 포인트가 없다 뿐이지 활약이 그렇게 아예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뭐 영향력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애매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살짝. 근데 그것도 그 비교 대상이 전반기 양민혁이라서 그렇지 그 나이를 감안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긴 한데 전반기가 너무 미쳐가지고 그냥 그 지금 07 오히려 또 웃긴 게 양민혁이 조용하니까 윤대용이 치고 올라가. 약간 그거 아닐까요? 현타온 거 아닐까요? 나 이제 토트넘 가는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뭔가 해주나? 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아무래도. 어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EPL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진짜 뛰다 뭐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1, 2주 부상이면 다행인데 막 7, 8개월 이런 그러니까. 부상이 그러니까 10대인데 8대 그럼 족대는 네. 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선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이적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쨌든. 이적이에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끝났어. 이적하고 네.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막 직접 그쪽으로 가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강원에서 잘할 이유가 이제 없거든요. 그쵸. 그치. 약간 네, 동기부여적인 네, 측면이 토트넘 가서 잘해야지 이제. 그리고 지금 토트넘 하는 거 보니까 나 가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잘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그건 좀 어른스러운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어리니까. 예,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도 충분해요. 물론 뭐 진짜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고 뭐 사실 뭐 신인왕은 어차피 거의 확정인 것 같고 사실 우승하면은 MVP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분위기에서 우승은 힘들 것 같고 어. 울산이 지금 분위기 탔기 때문에 스플릿 가면 맞대결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모르는 거라 응. 누군지 누가 한다고 장담 못하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한 경기 차이라 가지고 아직 모르긴 하죠 또. 그럼 이렇게 해서 국내 토크 주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락사는 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김없이 뭐 명절마다 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번에 새로 한 게 락사 노래방? 라싸 노래방은 저희가 좀 처음 하는 이벤트인데 네. 이제 본인 회원 여러분들의 그 노래 실력들을 뽐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상품을 좀 드릴 예정인데 락면 가왕. 아직까지 좀 경쟁이 좀 상대가 낮아요. 아무래도 좀 뭐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야, 그래도 아직까지 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9월 22일 사전까지거든요. 확인해 보시거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부담 없이 목소리만 지원 나오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이벤트들은 뭐 NNC, 명절 출근 인증, 감사의 편지, 명절 음식 보름달 인증, 스텝 Q&A 다 이전에 한 번씩들 했었던 이벤트들이고 뭐 다들 그런 참여 방식이 어렵진 않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전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라싸 대피소를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닉네임 선점만 하고 카페 자체를 열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투트랙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어떻다 저렇다 좀 오피셜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기는 한데 조만간 락사 대피소에도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물론 락사 대피소는 바로 활주입니다 거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락사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리고 이제 해외 축구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축구 토크는 이적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일단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 이적 오피셜이 떴죠. 황인범 선수가 되게 좀 이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거쳤는데 이번에도 이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루머가 돌다가 거의 막판에 오피셜이 났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거는 어쨌든 그 이전에 뛰었던 팀들이 속한 리그들이 약간 유럽 변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네덜란드 리그는 조금 많이 죽었다 하지만 어쨌든 유럽 중심부 주변에 있는 최측근에 있는 리그다 보니까 물론 이제 네덜란드가 뭐 메이저 리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6위 정도 되죠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리그 5대 리그 시리즈에서? 그쵸. 5대 리그 네. 했을 때 막 네덜란드 리그 무조건 들어가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아마 이탈리아보다 높을걸요? 아 오히려 높은 거야 이탈리아보다. 그리고 페이노르트면은 네덜란드 리그 빅3잖아요. 근데 무시 못하는 강팀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더 좋은 팀을 더 좋은 리그로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페이노르트 정도면은 여기서 그냥 은퇴를 해도 좋은 팀이죠.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첫 시즌 활약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는 계속 명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네. 단절 그게 뭐 오피셜 저기 뜨고 뭐 얼마 안 뭐라 됐으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 저기 뭐냐 그 절차상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뭐 저기 조금 네.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다고 하던데. 아마 그냥 뭐 오피셜에서 늦게 떴으니까 선수 명단 등록에 조금 뭐 서류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리고 황인범뿐만 아니라 홍현석 선수라든지 많이 치렀고. 네, 네. 꽤 이적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영준도 아까 이영준 얘기했지만 선수도 그라스오퍼로 이적을 했고 가자마자 1분 만에 골을 넣었죠. 그리고 저기 양민혁은 거의 확정됐고 토트넘 가는 걸로. 그렇죠. 그쵸. 근데 아직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올 시즌 끝나고 이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 어떻게 보세요?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기량만으로 따지면은 뭐 배준호 선수도 그렇고 뭐 지금 해외파 선수들이 그렇게 밀리는 선수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다들 뭐 이영준은 어차피 가자마자 존재감 드러냈고. 그쵸. 네. 황인범 홍현석도 선수- 솔직히 말하면 지금 거의 붙박이 주전급이거든요. 지금 이재성이랑 하는 거 보면은 네. 봤는데 생각보다 적응 잘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홍현석이랑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재성이 중원에서 좀 하는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활동량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그쵸. 주대도 마인츠 에이스는 아직도 이재성이니까 거의 보면 네. 아 그리고 입구에 얘기했지만은 황희조도 터키 이적했습니다. 네. 오늘 선발로 뛰었다던데 골은 아직 네. 못 넣었죠. 네. 이제 거의 잊혀지고 있는 선수고 아니죠. 좀 그 사건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이게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병역 특례보다 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병역 특례보다 더 큰 문제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이게 여자와의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종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쉽게 입 닫기가 좀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팀을 계속 찾아간다는 게 뭐 사실 실력은 뭐 의심할 게 없는 선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한국인들 네. 영입 말고도 뭐 기대되는 영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계신가요? 지금 일단은 세리에 기준으로는 루카쿠. 루카쿠는 참 루카쿠가 다시 인터는 나폴리 있어요. 나폴리 있어. 나폴리. 나폴리 갔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나폴리. 선수예요. 그러면은 루카쿠가 나폴리 가면 그 누구냐? 콘테. 이거 쓴 선수 누구죠?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원래 있던 선수. 오시면요? 네, 오시멘. 오시면은 지금 터키를 갔어요. 아, 터키 페네르바체인가?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오시멘을 왜 팔았지? 근데 오시멘이 솔직히 말하면 네. 김미재 있을 때 첫 시즌이 그쵸. 잘했던 거지 네. 지난 시즌은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그때 좀 뭔가 반짝 느낌? 그냥 그 시즌은 뭔가 좀 그냥 팀 그러니까 자체가 그냥 다 한 번 되는- 터진 느낌이었어요. 네. 흡이체만 꾸준했지. 일단 올여름 이적 중에서는 일단 제일 큰 이적이 있었죠. 은바페 레알. 레알.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예전부터 났던 거죠. 그쵸. 근데 아리가로 따지면은 약간 좀 쇼킹했던 이적 제 개인적으로 네. 훌리안 알바레즈 아이팀으로 간 거, 아틀레티코로 간 거.
알바레즈가 원래 리버풀에 있던. 아니 저기 맨시티. 아 맨시티. 아 맞다. 그리고 갤러거가 그거 갔죠? 똑같이 그쵸. 갔죠? 네. 갤러거도 갔고. 갤러거 첼시에 있던 그 선수. 네, 저기 코너 갤러거, 노엘 갤러거 말고. 네. 그리고 저는 기대되는 영입은 약간 그거 그 더리우트. 아 데리우트도 네. 괜찮은 3골 선수죠. 넣었잖아요 이번에. 그쵸. 데리우트랑 마주라이가 글로 갔고. 지르크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못하던데. 이거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테나의 어셈블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마주라이랑 더리우트나 뭐 다 같이 아약스 있을 때 같이 했었던 그쵸. 선수니까 오나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테나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제 더 이상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뭐 소튼한테 3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쵸. 뭐 분위기 만드는 성공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오나나 있고 만약에 지금 반더비크까지 그냥 있었으면은 거의 아약스 심볼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 뭐 리사마도 있고 테나 저기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면 안토니도 있고 안토니 근데 안토니는 좀 애매해요. 아 근데 이제는 그냥 애매도 아니고 그냥 못하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걔를 왜 1200억 데려왔지? 약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약스 있을 때 그렇게 잘했던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잘했으면 이미 메뉴 말고 딴 이미 데 진작에 갔죠. 딴 팀 갔겠지. 아니 걔를 사는 건 이해가 가요. 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돈 걔가 그 주고 정도 그 정도라고? 네, 1200억. 한 그거 반짝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네. 빠진다고 하니까 다니 얼모. 다니엘. 다니엘 바르사가 다니엘모를 영입하면서 균도안을 내보냈잖아요.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래도 굳이 차라리 균도안이 더 검증된 자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아니 근데 맨시티로 가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었으니까 군도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지금 벌써 5연승인데 바르샤는. 그리고 은바페는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래도 3골인가? 지금 2골인가 3골 넣었을 텐데. 어제 새벽에도 PK를 한 거 넣었고요. 데뷔골 하나 넣었고. 그냥 준수 아직 초반 적응기 가만 한 번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호흡 문제만 어떻게 좀 적응이 되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호흡? 벨링엄이 지금 부상이라. 호흡? 호흡. 호흡. 왜 그래요? 그 사람 말고 난 걔 얼굴 보기도 싫어. 깜짝 놀랐네요. 이제 호만 나오면은 호들짝. 호다닥. 아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그 기대됐었거든요. 니콜 리엄스 바르셀로 오는 거. 약간 그 기대됐었는데 그랬으면은 진짜 간만에 제 피터신 엘클라시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번에 임대긴 하지만 스털링이 아스날로 임대 갔어요. 이번에 어저께 북런던 더비로 데뷔전 치렀고 어떻게 보시나요? 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걔는 맨시티 있을 때 빼고는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서 저도 걔는 그냥 뛰는 폼부터가 축구 못하는 폼이에요. 그 궁뎅이로 갔다가 그렇게 뛴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 루머긴 했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AT 마드리드 쪽에서 좀 이게 있었다. 네, 그러면은 좀 사우디에서도 직수적으로 계속 오퍼 넣는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재계약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올 시즌으로 네, 올 시즌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니까 네. 또 근데 또 이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게 토트넘이랑 재계약할 것 같다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원에픽 등 상태라 어제 경기 이후로. 근데 그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인터뷰 한 거에서 나는 모든 팀에서 2년 차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봤다. 근데 무리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무리뉴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경질 안 했으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긴 했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우승은 고사하고 강등이는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 경력이랄 게 스코틀랜드에서 뛰었던 거. 이거 일본에 있었죠. 일본에 있었고 네, 일본이랑. 호주 국가대표 감독으로 아시아컵 우승하고. 그게 아마 호주 최초일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예전에 그 슈트리케가 준우승 했었잖아요. 그때 감독이었어요. 그때 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워 주실 겁니다. 슈트리케 최전성기 시절. 슈퍼지 시절. 아우 한잔 하시죠. 갑자기 설마. 아우 갑자기 저 슈트리케 그 사인 있거든요 집에. 아 진짜요? 예전에 그
15년인가 그 안산에서 올스타전 했었잖아요. 그때 그 팀 슈틸리케드 팀 최강이 해가지고. 맞아 했었어요. 그때 슈버지 시절인가요? 그때 이제 팀 최강 쪽 줄하고 슈틸리케드 하나 선택했었는데 슈로 갔습니다. 언제 또 독일 레전드 사인 받아보냐 해서. 좋습니다. 그렇지 하긴 레알 레전드니까. 그쵸 뭐 선수로 그만 할 만한 뭐. 하여튼 이번 이적 시장 저는 뭐 다른 선수들은 어쨌든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세르비아에도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진출했잖아요. 뭐 사라본 선수도 그렇고 고용진 선수도 그렇고. 세르비아 리그 수준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경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르비아의 제일 유명한 팀이 뭐 있죠? 지배주다. 스벨다. 지베즈다. 레드스타가 세르비아였었나? 맞을 거예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베오그라드요? 맞을걸요? 스베르타가 레드스타네요. 헷갈려.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어저께 그 지배주다랑 어디 팀이랑 경기하는데 축 터졌던데 경기장 내부에서. 거긴 진짜 살벌하더라고. 그러면은 홍현석 선수는 어떻게 잘 할 것 같아요? 후원덕 선수도 뭐 벨기에에서도 그렇고 항상 1인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 기대주잖아요 우리나라에 홍현석 선수. 아까도 그렇지. 이재성도 지금 오늘 새벽에 뭐 시즌 첫 골 넣었고. 물론 세컨볼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골은 골이니까 이게. 근데 홍현석도 데뷔골 찬스가 나왔는데 골키퍼가 참 잘해서 막히긴 했는데 조만간에 공격 포인트 하나 쌓으면은 분위기 탈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좀 초반에 좀 공격 포인트 싸우면서 좀 자신감을 쌓고 그러면은 어쨌든 하는 거 보니까 빅리그에서 충분히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증은 된 선수라. 네. 유럽에서 그런 있었던 시간도 길고 잘해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선수라면은 박승호 선수가 지금 3부에 있잖아요. 버밍시티가 강등되면서 이적을 좀 수리했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공명에서 안 내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안 내주려고 했죠. 어쨌든 기둥뿌리가 하나 뽑히는 건데. 팀에 지금 거의 에이스던데 얘기 물어보니까. 근데 버밍엄이 다시 2부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쵸. 근데 버밍엄이 지금 그 버밍엄이 아니니까. 뭐 항상 그렇지만 팀이 강등이 되면은 주전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뭐 그쪽까지 이적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백승호는 제가 봤을 땐 돌파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승호 선수도 뭐 국대도 계속 뛰어야 되고 그런 선수인데 나이도 적은 선수는 아니에요. 98인가 97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바르사 3명 중에서 나이 제일 많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잉글랜드 3부 리그 뛰면서 국대는 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97년생이구나. 27살. 97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아직도 일단 창창하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최전성기 나이인데 그거를 하부리그에서 보여야 되는 건 아쉽죠. 요즘 또 활약한 선수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뭐 당장 지금 봐도 양민혁이나 뭐 네, 라민 야말도 그렇고. 우리나라 치면 윤대hom도 있고 강주혁도 있고. 그렇죠. 뭐 밖에 나와 있지만 뭐 이한범, 김지수 뭐. 근데 김지수 선수 있고 있었는데 김지수 선수는 지금 벤치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 말로는 컵대나 뭐 이런 데서 종영을 한다고 하는데 안 썼잖아요. 안 썼어요. 컵때도 안 썼잖아요. 일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좀 뭔가 좀 계약이 꼬인 게 아닌가. 에이전트가 일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감독이 선수를 못 믿는 건지. 좀 못 믿는 거 아닐까요? 지금 좀 주전 너무 확고해서 누군가의 부상이 아닌 이상 좀 끼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비진은 원래 그런 영역이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컵대회가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그래도 좀 버텼으면 좋겠는 게 아직 나이가 그 나이 좀 되게 어리잖아요. 채우면은 홈그로운 가능한 나이예요. 잉글랜드 홈그로운 되는 것 자체가 또 몸값이라든지 그쵸,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배준호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니까. 배준호랑 비슷한데 그 생일이 좀 늦어가지고 홈그로운 될 거예요 아마. 그 개월 수 그것 때문에 막 해가지고.
12연승이었거든요. 실력으로 보면 두말 나이 없는 선수인데 사실 K리그 있을 때도 거의 성남 먹여 살렸죠.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기둥뿌리였어요. 거의 기둥뿌리였어요. 진짜 그 나이에 올스타 뽑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무너져가는 성남의 유일한 기둥이었었는데 팀이 강등됐어도 그래도 성남 팬들이 김지수만은 많이 믿었었잖아요. 그래도 참 안타깝네요. 잘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페널티 포드로 쉽게 갈 줄 몰랐는데. 진짜요. 2군 때 있을 때는 경기 간간히 나오긴 했었어요. 네. 나오긴 했었는데 평점도 괜찮았다 그러고 이렇게 화력이 나쁜 선수가 아닌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뭐 훈련 폼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모르니까 이거는 이한번도 마찬가지고 이한번도 그렇게 실력이 나쁜 선수가 아닌데 네. 이한범이야 뭐 미툴리안이니까 뭐 기대치가 뭐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덴마크 리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승 멤버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경기를 아예 안 뛴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에 우승 시즌에도 주역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로 나온 경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또 있긴 있었는데 잘하고 또 네. 그래서 더 아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중앙 수비수가 유럽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역대로 따져도 한 손에 꼽죠. 홍정호. 홍정호하고 기억나는 게. 그렇죠. 사실 홍정호도 그때 아우스쿠프레스에서 계속 있었으면 그냥 풀 수준이었는데 정통 센터백으로 사실 홍정호가 유일하고 뭐 허정무가 그 센터백이 가능은 했으니까 근데 허정무는 솔직히 센터백이라기 좀 그래요. 좀 수미를 더 많이 쓰였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은 올라운드 플레이 출신이라서 네. 공격도 되는 사람이라 그쵸.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김주성? 에이 김주성도 솔직히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공격수가 한 건데 보험으로 가는 거 그때는 공격수가 썼으니까. 근데 홍정호는 유럽에서 더 못 남았던 게 돈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새 전 3억이었고 중국에서가 새후 5억. 그것 따지면 할 말 없는데 축구 선수 직장인이기 때문에 가야죠. 어쨌든 풀은 돈이에요. 그게 세금 떼고 실수령 따지면 거의 두세 배 차이 났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이번 달 월간 락사 주제는 모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얘기라고는 이제 10월에 다가올 A매치 다음 A매치 데이 하고 이제 ACL 엘리트하고 ACL 2로 개편되고 첫 시즌이잖아요 이번 시즌이. 챔스도 마찬가지. 그쵸. 예. 챔피언스 리그도 36개 팀으로 개편되고 첫 대고 이제 이번 주에 둘 다 시작이 되죠. 네. 뭐 기존처럼 A조 1라운드 먹히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1라운드로 그렇죠. 하는 네. 풀리그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뭐 ACL이든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수가 더 많아졌어요. 볼 수 있는 그죠. 경기 수가 더 많아진 거는 좋은데 이 팀이 이 팀을 왜 만나는지 아직도 헷갈려요. 맞아요. 그거는 조금 더 그냥 알아보긴 해야 방식은 대충 알겠는데 헷갈려요 계속 볼 때마다. 일단은 한번 보고 나서 그쵸. 어떤 팀이 이제 괜찮을지 한번 짚어보는. 이게 그리고 것 기존 같아요. 방식이면은 대충 한 승점 몇 점 되면은 뭐 1위 하겠다 2위 하겠다 그런 감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감이 없어요 또. 그렇죠. 일단 몇 경기를 할지 모르니까 8경기를 하니까 최대 승점 총 경기가 수가. 그쵸 또. 거기서 또 16강 나누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몇 위까지는 다이렉트 진출이고 몇 위까지는 플레이오프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6강 내에서 또 나누고 뭐 한다고. 아마 그게 8위까지가 다이렉트고 9위에서 24위가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뭐 위에 팀 밑에 팀 해가지고 만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챔스에서 유로파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유로파도 또 그 카우스가 되는 거죠. 근데 유로파도 희한하게 정작 또 내려온 팀이 우승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옛날에 그 퍼거슨의 맨유도 막 3위에서 내려갔는데 그러고도 우승 못했어요. 스쿼드는 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근데 저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그리워서 좀 그랬어요. 좀 금요일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목이라서 주마다 좀 많이 바쁘고 했는데 뭐 이런 시간이 좀 자주 좀 났으면 좋겠고
하여튼간 다들 건강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 이 방송이 아무래도 추석 연휴 끝날쯤 되면 올라갈 수도 있을 아니 텐데. 연휴 끝나기 전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되게 좀 저희 입장에서 아무래도 추석이 연휴지만은 그래도 근무를 하는 입장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다들 현생을 사는 입장에서 모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역시 저희가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쉬는 날이 며칠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루를 빼서 모인 게 되게 저희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도 1년 넘게 했지만은 뭐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 뭐 양질은 아니더라도 계속 즐기면서 재밌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첫 화였나요? 그때 처음 MC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었는데 제가 했어요 첫회는. 그 둘째인가? 다음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둘째인가 아무튼 그때 하고 안 했었는데 확실히 MC라는 직책이 조금 진짜 어려워요. 오늘도 채아님 빈자리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던 거. 뭐 농담이고 뭐 어쨌든 저희가 원래 4인 체제였다가 그쵸. 누구 한 분이 빠지면은 그 빈자리 진짜 큽니다. 누가 그쵸. 빠지든. 그런 말 있잖아. 원래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표가 난다고. 난 자리는 표가 난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이렇게 주고받는 티키타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방송도 되게 재밌게 녹음했고요. 저희 방송 계속 재밌게 즐겨주시고 좀 더 매 화마다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